네, 세월여자고등학교 3학년 학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논술과 교사 오재혁입니다. 우리가 항상 영상 클립 같은 걸 봤는데 링크 같은 걸 좀 봤었는데 오늘은 여러분들이 좀 말했던 컨텐츠들 중에서 제가 준비하기 그냥 간편한 걸로 준비를 했고 문이과 학생들 모두가 볼만한 컨텐츠로 일단 준비를 했습니다. 보다시피 중세국어에 관련된 이야기인데 중세국어 개념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좁혀보는 거는 지금 상태에서 조금 힘들어요. 지금 이 시기엔 부적절한 것 같고 물론 여러분들은 개념을 처음부터 볼 필요는 있습니다. 아주 기초적인 개념. 왜? 9월 평가원에 나왔던 선지들이 아예 생기초를 모르니까 여러분들이 틀린 경우가 많았거든요. 성조가 어떤 역할인지, 높낮이인지, 강약인지 그런 것들, 고저인지 여러분들이 볼만한 게 많았는데 의문의 가장 기초적인 개념부터 여러분들이 만약에 학습을 했다면 그런 것들이 너무 쉽게 걸릴 수 있었겠지만 그게 어려웠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현대국어든 중세국어든 간에 가장 기초적인 것부터 먼저 볼 필요가 있다. 항상 여러분들 제가 강조하지만 가장 기본 개념이 나왔어요. 여러분들이 많이 틀려요. 오답률이 높아져요. 막 너무 지역적인 부분들은 외우려고 하지 마시고 한번 들어두기만 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항상 기본을 잘 공부하셔야 돼요. 어쨌든 오늘은 중세국어의 기본 개념을 다 보는 게 아니라 그냥 텍스트를 보고 문헌 자료를 보고 그걸 어떤 식으로 분석할 수 있는지, 물론 여러 가지 루트가 있는데 가장 기초적인 수준에서 분석할 수 있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지문이 있어야만 분석할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제가 좀 그냥 두루두루 다뤄볼 테니까 한번 보면서 끄덕끄덕만 할 수 있으면 돼요. 자, 보면 제가 항상 강조했죠. 중세국어 같은 경우에는 중세국어 문제라고 생각하지만 현대국어 문제다. 여기 나와 있는 걸 현대국어랑 그대로 1대1 대응하면 됩니다. 대응시킨 다음에 현대국어에 해당하는 문법을 여기 적용하면 되는 거야. 말하자면.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는데 몇 가지 말할 수 있는 게 있는데 일단 현대국어랑 크게 상관없이 얘기할 수 있는 거 기본 개념 중에 하나, 이렇게 한자 같은 경우에 훈민정음이 처음 나왔을 때 전기 시절에 한자 음을 이렇게 달아줬거든요. 그거를 뭐라 그러냐면 동국정신 표기라고 그래요. 발음 이상하죠? 동국정신 표기. 한자음. 동국정운이라는 그 책이 있어요. 그냥 거기서 따왔다라는 건데 우리나라 현실 발음이라기보다는 중고음, 중국의 어떤 옛날 발음을 실현하기 위한 수단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현실성이 떨어졌기 때문에 금방 없어졌어요. 근데 어쨌든 이런 식의 명칭이 있구나 정도만 여러분들이 한번 들어두면 되는 거고 달달달 외우거나 안 외우거나 그냥 다 기억납니다. 이 정도는. 어쨌든 바로 묻기 조금 부담스럽기도 하지만 교과서에 있는 개념이기 때문에 날개 개념으로 들어둬서 나쁠 건 없다. 얘의 특징은 일단 종성을 다 채워줬다라는 거예요. 종성이 아무것도 없어도 이응이라도 채워준다. 이응이라도 채워줍니다. 그런 식의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 그냥 형식적인 이응이고 실제 소리가 나는 이응은 아니다 라는 식의 이야기를 바로 묻기는 어렵고 이런 경우에는 지문을 통해서 설명이 있었어야만 선지를 구성할 수가 있는 부분입니다. 아무튼 이거 동국정식 한자음 제외하고는 현대어를 보면서 제가 한번 풀이를 해볼게요. 자, 나히 열려스세 그냥 읽어도 여러분들 그냥 현대어를 바로 바꿔서 읽을 수 있는데 현대어를 굳이 한번 보자고. 열려스세는 열려서세 그냥 비슷하다고 볼 수가 있는데 그냥 연음해준 거밖에 없죠. 소리 나는 대로. 얘가 이제 조금 특별하게 보이죠. 나히라는 것과 나이가, 나히는 어떻게 분석이 돼? 이 히읗 때문에 우리가 분석이 쉬워져요. 나 플러스 2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나이가 16세니까 이 조사 가라는 형태가 이 당시는 없었죠. 가라는 형태 이 당시에 없었고 2라는 형태밖에 없어요. 주격조사의 형태는. 그렇기 때문에 나흐 종성체어 플러스 주격조사 이렇게 분석이 되는 겁니다. 얘에다가 만약에 우리가 굵기 처리 해놓으면 두 가지를 말할 수가 있겠죠. 첫 번째 방금 말했던 것처럼 조사 도출할 수 있느냐 분석할 수 있느냐. 두 번째 이 당시에는 현대국어와 달리 히읗 종성체언이라는 게 존재했답니다 라는 것도 분석할 수가 있겠죠. 그 다음 16세 남진, 남편, 얼다라는 건 우리가 사랑하다 라는 식의 표현을 쓸 때 중세국어 때 많이 쓴 걸로 우리가 문학 시간에도 많이 배우죠. 얼다를 이제 결혼하다 라고 이제 우리가 해석을 합니다. 여기서는 얼어서 결혼해서 그 남진이 그 남편이 별로 분석할 게 없어요. 그냥
음소주의대로, 그러니까 소리 나는 대로 연행해 준 거밖에 없습니다. 표기도 빵라고 나와 있는데 이건 군역, 그냥 군대라고 생각하면 되고, 갈적이, 갈적에라고 되어 있습니다. 얘 같은 경우에는 하나 분석이 가능하죠.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갈적이에서 이 받침을 두고 얘는 어떤 어미가 쓰였다? 당연히 적을 꾸며주고 있으니까 관형사형 전성어미가 쓰였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이거는 다양하게 분석이 가능한데 여기 필기해도 보여요? 네, 오케이. 이렇게 나와 있는 거잖아? 이렇게 나와 있는 거잖아요? 안 보이나요? 아, 네. 힘드네. 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얘는 이제 관형사형 전성어미로 분석이 일단 되는데 어떤 식으로도 이야기가 풀릴 수가 있냐면 얘가 관형사형 전성어미잖아. 보통 갈적이 할 때 여기 리을 있는 것처럼 얘는 그 뒤에 있는 지읒 소리가 된 소리로 나는 표지라는 식의 해석도 가능하긴 한데 여기까지 하면 너무 어렵다. 너무 어렵다. 그냥 들어두기만 하세요. 그 다음 하나 더 분석할 수 있는 건 뭐냐면 여기는 갈적애잖아. 애는 무슨 격조사야? 격조사 6가지 중에 무사격조사잖아. 그치? 근데 얘는 형태가 어떻게 떨어져? 갈적의로 떨어지잖아. 얘는 형태가 뭐예요? 관형격조사지? 그러면 얘를 가지고 관형격조사냐 부사격조사냐 물을 수 있겠죠? 우린 당연히 현대국어에 있는 표기를 따라가주면 됩니다. 당연히 부사격조사야. 그치? 그리고 이런 것처럼 그 속격의 형태, 관형격의 형태가 부사격의 형태를 대신하는 모양을 특이촉격이라고도 말하는데요. 얘는 여러분들이 뭐 외울 필요 전혀 없고 당연히 외울 필요 없고 지문에서 설명이 됐으면 당연히 선지로도 구성이 될 수 있는 개념어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갈적이까지 우리가 분석을 해봤고 그 다음 니로다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르기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닐 오다이 같은 경우에는 니르다라는 닐 플러스 이렇게 분석이 되는데 좀 어려운 거긴 합니다만 이거 역시도 제가 생각하기엔 지문이었으면 이렇게까지 분석하기 어려운데 그냥 한번 말씀드려 볼 테니까 끄덕끄덕 해보세요. 자, 여기서 이르기를 하고 바로 말이 나오니까 얘는 말하다라는 뜻의 이르잖아요. 말하다라는 뜻의 이르는 현대국어에서 어나 아로 활용을 하면 어떻게 돼? 일러가 되잖아. 일러라 일본 놈 이런 거 많이 하잖아요. 안 하죠? 많이는 안 하죠. 일러가 되잖아. 이런 것들을 우리가 어떤 활용을 하는 거라고 하죠? 불규칙 활용한다 그러고 르 불규칙이라고 해요. 그러면 닐 같은 경우에는 르 불규칙 용언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니르가 닐로 된 거지. 그죠? 일러가 됐던 것처럼 지금 받침으로 와버렸잖아, 리을이. 르 불규칙 용언 같은 경우에 현대국어의 르 불규칙 용언은 중세국어 당시에 이런 식으로 분철하는 경우가 있었다. 엄청 어렵죠? 이건 몇 단계를 거쳐야 되는 거야. 니로다이를 보고 이르기르를 본 다음에 얘는 활용하면 르 불규칙 용언이잖아? 그 경우에는 분철이 되네? 이런 식으로 몇 번 순환해야 올 수 있는 경지입니다. 분석의 경지입니다. 여기까지 묻기는 정말 어려울 거다. 하지만 혹시나 엄청나게 어려운 문제가 나온다면 지문을 통해서 선지를 구성한다면 이것까지도 물어볼 수도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해보는 거죠. 안 나올 것 같긴 한데 이것까지 분석이 되는 경우라면 엄청나게 어려운 문제인 거고 여러분들은 그냥 들으면서 끄덕끄덕 해보면 돼요. 그게 끝입니다. 이번 수업의 목표는 여러분들의 끄덕끄덕이 목표예요. 그 다음 내 죽살이를 못내 알리니 형때 형제 없고 늙은 어미랄 너희 효도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분석할 수 있는 거는 가장 기본적이고 쉬운 함정이지만 여러분들이 너무나도 잘 걸리는 함정. 여기 밑줄 그어놔. 그리고 얘는 주격조사가 숨어있어요. 주격조사와 결합했어요. 라고 말해버리는 거야. 그럼 돼? 안 돼? 안 된다라는 거지. 왜? 현대어를 읽으라고 현대어. 여기 내는 나 플러스 의잖아요. 나 플러스 의도 내로 가고 나 플러스 이도 내로 가니까 형태가
성조가 안 찍혀있으면 형태가 똑같아요. 성조가 찍혀있으면 달라지는데 그것까지는 여러분들이 알 수가 없고 아무튼 내와 내가 똑같으니까 여러분들은 이런 거 가지고 분석하는 거 나오면 무조건적으로 현대어플을 읽어주라고요. 그죠? 내 물건 이런 식으로 지금도 이렇게 줄이잖아. 그지? 이런 것만 잊지 않으면 됩니다. 네. 죽사리를 못내 알리니 라고 되어 있는데 죽사리 해석 어떻게 돼요? 생사돼요. 죽, 사리, 생, 사 이렇게 대응해보면 얘네가 어떤 뜻인지 대충 알겠죠? 죽사리 분석해볼까? 죽고 사는 일이 되는 겁니다. 그죠? 직접 구성 성분 요소 분석해본다고 치면 이렇게 떨어지겠지? 얘는 명사 파생 접미사 이 붙어있는 파생어고 그 안에 있는 성분, 어근 성분은 어근 플러스 어근 품사용어로 치자면은 어간 플러스 어간 이 붙어있는 거죠? 이런 경우에 합성어도 합성어지만 어떤 합성어라고? 비통사적 합성어라고. 그지? 어미가 없잖아. 죽고 살리 이런 식으로 안 가잖아. 그지? 그럼 뭐 여러분들이 거기까지도 분석해낼 수가 있습니다. 생사라는 말이 있기 때문에 이거는 제가 생각하기에 가능하긴 해요. 가능하긴 해요. 아니면 뭐 합성어 같은 걸 묻고 있는데 지문상에서 중세국어 때도 합성어 있었다. 그 당시에도 통사적 합성어, 비통사적 합성어 있었다. 라는 식의 이야기를 하기도 하거든요. 여러분들이 그걸 한번 참고해보세요. 2011년 언어 영역 두더지 지문 있거든요. 수능 지문 한번 참고해보시면 여러분들이 그거를 한 번 더 볼 수가 있습니다. 죽살이 이러한 식으로 중세국어 때는 어떤 식으로 통사적 합성어와 비통사적 합성어가 형성이 되었는지에 대해서 그 지문을 보면 열심히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거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고 아무튼 죽사리까지도 여러분들이 당연히 분석을 할 수가 있고 이런 식의 선지도 구성될 수가 있다. 지문여에 따라서 그죠? 죽사리랄 못 알리니 못내 알리니 이건 그냥 강세를 위한 전미사고요. 어쨌든 못 알리니 형제 없고 늙은 그냥 여기서도 뭐 딱히 말할 거 없고 그냥 연음해준 정도만 여러분들이 생각하면 될 것 같고 어미를 남편이 말하는 거잖아. 내가 군역에 가니까 군대에 가니까 내가 내 생사를 몰라. 그러니까 우리 어미를 너의 시어머니를 잘 지켜주겠느냐. 우리 어머니 형제도 없고 늙었거든 라고 말하고 있는 거잖아. 네가 효도하겠느냐 라고 되어 있지. 그럼 얘는 주격조사니까 얘는 너에다가 주격조사 이 붙어 있는 거죠? 그죠? 얘랑 다르지? 그지? 그 다음 효도할다 라고 되어 있을 때 얘가 하겠느냐 이런 식으로 의문형으로 가니까 리을다, 리은다 같은 애들 우리가 2인칭 주어가 있을 때 의문형 종결어미였죠? 이거 같은 경우에도 여기에 주술 관계가 그대로 나와 있기 때문에 이거 밑줄 그어놓고 아니면 굵기 처리해놓고 2인칭 주어 때 쓰이는 의문형 종결어미가 있었구나 정도의 성질은 당연히 구성할 수 있는 거예요. 다이렉트로. 그죠? 지금 없어도. 이거 여러분들 이미 중세국어 많이 공부한 사람이라면 익숙할 겁니다. 이런 식의 성질도 가능하겠구나 생각하면 되고요. 그리 홀이 읽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 홀이 읽다 라고 되어 있는데 일단 뭐 의문을 분석하면은 여기 예디응이 초성에 나와 있으니까 옛날에 예디응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생긴 거 있잖아요. 사과처럼. 얘 같은 경우에는 소리가 있었다고 보죠. 그거 일단 의문 차원에서 생각할 수가 있고 기본적으로 그리 홀이 읽다를 한번 분석은 해볼게요. 그냥 보시면 됩니다. 자, 어간 나누면 그리 허다가 될 거야. 옛날 두의 뜻의 하다는 아래아래 가지고 있는 허다였잖아요. 그리 허가 1인칭 주어가 있을 때 내가 그리 하겠다니까 1인칭 주어가 있을 때 자주 나왔던 선어말어미 오라는 형태가 있습니다. 그걸 만나서 호가 된 거야. 호, 그죠? 그 다음 그렇게 하겠다, 내가 하리다 이렇게 할 것처럼 나중에 하겠다라고 할 때 선어말어미 형태의 미가 많이 나오죠? 미에다가 이 정도 여러분들이 알아야 되는 거 잉 나오면은 얘는 성자를 높이는 선어말어미죠? 하쇼셔츠의 가장 높은 선어말어미죠. 그 다음 종결어미다 이런 식으로 분석이 되니까 우리가 여기서 일단 가져갈 수 있는 거는 얘는 그냥 다이렉트로 나오기 좀 어렵긴 한데 얘는 만약에 지문이 나오면 제 생각에는 충분히 물을 수가 있고 얘 같은 경우에는 하겠습니다로 나오기 때문에 이 그 높임법을
생각한다면 성자리 높이는 상대 높임법의 선언 어미로 충분히 물어볼 수가 있다. 다이렉트로. 이 정도까지 하면 이 짧은 문장들인데도 이렇게 분석할 게 많다. 물어보려고 하면 뭐든 물을 수 있다. 라는 건데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 진짜 남편이 안 돌아와가지고요. 진 씨가 젊은 나이라서 옛날에 젊을 때 시집 갔잖아요. 그래서 이제 진 씨 어머니 아버지가 아니 새로 시집 가자라고 하는데 그럼 이렇게 내가 처음에 정한 뜻을 막 바꾸면은 나 진짜 나쁜 놈이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거부해요. 막 자기 죽으려고 해. 그러니까 부모도 말리죠. 그래가지고 잘 봉양하다가 잘 받들다가 시어머니 돌아가시고 나서 이런 문장이 나와요. 이런 문장이 왜 안 나오니? 잠시만요. 아, 네. 이런 문장이 나와요. 자, 밭과 집과 다 팔아 묻으니 일훔을 효부라 하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밭과 집을 다 팔아 뭐 이런 거 그냥 그대로 읽으면 되잖아요. 해석이 안 되지 않습니다. 시어머니를 뭐 다른 거 묻지 않았을 거 아니야. 시어머니가 돌아가셨으니까 아까 말했던 것처럼 시어머니를 묻으니 이름을 효부라고 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하나 볼 수 있는 거는 중세국어 당시의 문장상의 특징, 통사적인 특징을 하나 볼 수가 있는데 예죠. 자, 접속조사 와나 과 같은 친구 있잖아요. 와나 과 같은 친구 얘가 좀 뭐라고 중출이라고 하는 단어는 절대 안 쓸 것 같은데 한 번 더 나온다라는 거예요. 평가원 성질에서 어떻게 구성될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얘 같은 경우에는 밭과 집을 이렇게 돼 있잖아. 여기에 목적격 조사 바로 붙어 있죠. 근데 얘 같은 경우에는 밭과 집과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기에 실제로 르이나 을 같은 게 바로 붙기도 합니다. 과 바로 뒤에. 그러니까 밭과 집과 이런 식으로 접속 조사가 한 번 더 나오는 경우가 꽤 많았다. 나중에 점점 옅어지긴 해요. 그런 현상이. 우리나라 지금 현대국어에서도 이런 현상 찾을 수 있습니다. 아이유씨의 너랑 나라는 노래를 들으면 너랑 나랑은 지금 안 되지. 시계를 더 보채고 싶지만 이렇게 가잖아요. 그래서 너랑 나랑은 이렇게 가잖아. 그렇지? 똑같은 거예요. 밭과 집과를 이렇게 가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그런 현상이 많이 옅어지긴 했지만 분명히 찾을 수 있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생각해두면 되겠고 이거는 따로 뭐 개념적인 공부를 안 해도 선지로 바로 나오면 그냥 끄덕끄덕 하면 돼요. 접속조사가 뭐 2번 출연하는 경우도 있었다 라고 하면 끝성분에도 접속조사가 결합하는 경우가 있었다 하면은 읽어주면 아는 거니까. 근데 여러분들이 한번 이런 설명을 듣고 나서 보면 훨씬 익숙하기 때문에 낯설지 않기 때문에 진짠가? 내가 읽은 게 맞나? 라는 헷갈리는 좀 순간이 적어집니다. 그래서 한번 설명하는 거고요. 그냥 뭐 연음해준 거 뭐 그냥 그대로 하면 되고요. 굳이 하나 더 말하자면 일훔을 이런 거 일훔을 이런 건데 일훔을 이런 건데 자 얘는 다시 쓸게요. 그냥 굳이 얘를 분석하면 일훔 플러스 을이잖아. 그죠? 일훔 플러스 을이잖아. 그럼 얘 떼놓고 일훔이라는 형태만 보자고요. 일훔이 현대의 이름이 된 거거든요. 이름은 지금 그대로 명사죠. 근데 옛날에 중세국어 시대에는 이러한 형태가 아니었던 것 같아. 어떤 형태였던 것 같아? 일이라는 어간이 있고요. 여기에다가 이라는 명사형 어미가 붙은 거예요. 명사형 전성 어미가 붙은 거예요. 일 컸다라는 뜻이거든요. 일 컸다라는 뜻의 일이라는 어간이 있었고 여기에 명사형 전성 어미 um이 붙으니까 일훔이라는 형태가 만들어지죠. 그렇게 쓰였던 겁니다. 근데 그게 이름 이렇게 쓰이다 보니까 이 이름으로 굳어진 거지. 자, 여기서 배경 지식 하나 가져가야지. 중세국어 때는 현대국어에서는 음이라는 명사형 전성어미와 명사 파생 전미사가 형태가 똑같잖아. 근데 이 형태가 중세국어 때는 모음자 맞춰줘야 되니까 음이라는 형태와 음이라는 형태가 나뉘었다고요. 얘는 어미, 얘는 전미사 구분하는 문제 분명히 나올 수 있습니다. 이건 분명히 나올 수 있죠. 왜냐면 현대국어에서는
어미랑 접사 구분하는 문제 정말 많이 나왔었는데 중세국어에서도 이제 나올 때가 될 수도 있지 않았나라는 아주 조심스러운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앞으로 나올 시험은 많으니까 꼭 이번에 나온다는 보장은 없어요. 언젠간 나올 것 같은데 아무튼 음과 같은 경우에도 구분하는 문제 충분히 나올 수 있고 이 배경 지식이 만약에 있다면 얘를 가지고 일홈이라는 형태를 가지고 굵기 처리해 놓은 다음에 선지로 얘가 어미가 붙은 형태니 아니면 접사가 붙은 형태니 해가지고 적절한 거 적절하지 않은 거 분명히 뭐 할 수 있겠죠. 그런 식으로 선지 구성할 수도 있겠죠. 자, 간단한 강의였는데 생각보다 내용이 적진 않습니다. 그죠? 이 정도의 문항을 가지고 문장들을 가지고 어디까지 분석할 수가 있는지 사실 더 분석돼요. 더 분석되는데 너무 어려워지는 거는 또 좀 그러니까 적당히 어려운 선까지 제가 분석을 했습니다. 자, 오늘 수업 여기까지 하고요. 또 혹시 바라는 점이 있다면 댓글로 달아주시면 좋겠고 출석 과제는 제가 그